안녕하세요. 압구정 닥터 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날로 늘어가는 주름 때문에 고민 많으신가요? 그럼 오늘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은 당연히 세월의 흔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세월 흐르는 대로 주름이 마음껏 생기게 놔둔다면 나만 혼자 늙는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친구들은 몰래 보톡스도 받고 관리도 받고 홈케어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친구들과 모였을 때 나 혼자만 언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소에서 3,000원에 불티나게 팔린다는 바셀린으로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바셀린보다 더욱 가성비가 좋은 홈케어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주름은 표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주름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 생깁니다. 웃을 때 눈 주변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눈주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름이 어릴 때는 많이 웃어도 없는데 왜 나이가 들면 생길까요? 아기들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습니다. 그런데 주름이 없는 것은 아기들의 피부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탄력이 높아서 표정을 지어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반면에 성인이 될수록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주름들이 원상 복구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산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바셀린을 바르는 것이 주름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바셀린은 상품명이죠. 바셀린의 주요 성분은 페트롤리움 젤리, 석유 젤리입니다. 이 석유 젤리를 피부에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끈적한 상태의 젤리가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보습을 유지해주는 거죠. 그러면 주름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주름은 피부가 노화하고 건조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을 유지해준다면 주름을 약간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생긴 주름을 펴주는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분 유지를 위해서 눈가라든지 주름이 잘 생기는 곳에 꾸준히 발라준다면 건조함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고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름 현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바셀린을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시고 이후에 수분크림이나 로션을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바셀린을 도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크림이나 로션을 통해 수분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바셀린을 바르시면 피부의 높은 수분 함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작은 팁인데요. 수분크림을 바르시기 전에 스킨을 스프레이통에 담으셔서 미스트처럼 얼굴에 뿌리고 흡수시키고를 3번 정도 하신 이후에 바르시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셀린과 2대1 또는 3대1 비율로 섞어서 피부에 도포해 주시면 밤새도록 보송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바르실 때는 방금 알려드린 스킨 미스트 3번 흡수 후에 크림 바셀린 3대1 또는 4대1 비율로 바르시고 위에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화장하시면 화장이 매우 잘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바셀린을 들고 다니면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을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면 손에 있는 세균이 바셀린 통으로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즘 립글로스용으로 나온 튜브 바셀린 있죠? 이것들을 들고 다니시면서 눈가주름에 바르시면 눈가주름 예방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비코모도닉 제품, 즉 피부에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바셀린은 이 비코모도닉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드름균과 피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바셀린을 바르면 피지가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여드름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분들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굳이 바셀린이 아니어도 여드름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바셀린이 아토피성 피부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셀린에 있는 특정 성분이 아토피 발현을 막아준다는 언급도 있으나 아무래도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토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발라서 효과가 없다거나
심해지면 바로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세린 사용법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량의 바세린에 향수를 약간 섞어서 귀 뒤나 손목에 바르시면 향이 오래갑니다. 피지 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세린에 호호바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에 나비존에 3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 하신 후에 면봉으로 살살 닦아주시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닦아주세요. 세안 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보습해주시면 주무실 때 깨끗한 느낌으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 중에 햇빛에 화상 입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알로에 겔과 2대1 또는 3대1의 비율로 바르시면 햇빛 화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도 화상, 물집이 잡히는 경우에는 자가치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바세린에 알러지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억지로 사용하지 마시고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세린 사용법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모두 주름 없는 시원한 여름 날씨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제가 동영상 촬영을 좀 쉬었는데요. 제가 압구정 닥터초인데 저희 병원이 갑작스러운 이전을 하게 돼서 좀 방황하다 다시 압구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